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Let's go. I'm about to go off like a weapon. Fuel to the top, got a filled up engine. In my thoughts, obsession. I will not stop, no, I'm never second guessing. I got a God complex. Haters love to hate, but I never 출연을 feel pressed. Got a 했는데 lot on my plate, but I never get 사실 제가 이제 김어준 씨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이유는 이제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실패하는데 김어준 씨가 상당한 한 지분이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 보이지 않는 청와대 뒤에 흑화대 블랙하우스를 만들어 가지고 민주당에서 장난질을 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는 점. 네, 이건 뭐 블랙하우스라는 방송을 통해서 제가 뭐 깊이 있게 분석을 해드린 바 있는데 이런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친문 스피커 노릇을 하면서 지난 대선 때 뭐 이재명 대표를 뭐 공공연하게 반대한 건 아닌데 뭔가 좀 소극적이지 않았나.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게 좀 소극적이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최근까지도 지난 총선 때도 조국 쪽에 좀 무게중심이 많이 가 있는 그 뭐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 저는 친문이라 그러는 건지 아니면 뭐 이게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재명 대표에게 마음을 온전히 주지 않고 자 우리 시민 여러분들은 김어준이 진보 민주 특히 민주당을 대표하는 스피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을 대표하는 스피커가 자신의 본연의 역할을 저버리고 친문 대표 스피커 노릇을 하고 있으니 이게 이제 좀 제가 좀 불만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제 이재명 대표가 뉴스공장에 출연을 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색안경을 끼고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느끼기에는 김어준 씨 태도가 좀 많이 바뀐 것 같다. 이전하고는. 아, 이제 좀 마음을 정한 거 아닌가. 예. 친문이랑 끝까지 가다가는 자신도 순장될 수 있겠다. 라는, 이런 우려가 생긴 거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여튼 뭐 뉴스공장에서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예, 뭐, 민주당에서 예, 쇼츠로 만든 영상 같이 보시면서 또 얘기를 나눌 건데, 그 전에, 예, 오늘, 예, 뉴스공장 출연 모습, 이재명 대표의 이제 모습들을 먼저 짤로 이렇게 한번 보실게요. 제가 이게 쭉 지금 오늘 뉴스 공장의 이제 앵글이에요. 예, 이 카메라를 어떻게 배치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피사체를, 인물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보시면은, 예, 오늘 어마어마하게 많은 카메라가 아마 뉴스공장이 동원할 수 있는 카메라는 다 동원이 된 것 같아. 그래서 정말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앵글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오늘 또 특히 생방송이었는데, 예, 이재명 대표라는 인물을 여기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내용인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겸공 제작진 작정했네요. 작정했다. 누가 봐도 이제 작정했다라는 게 느껴지는 거죠. 예? 요게 전에 제가 이거 조민 씨가 뉴스공장에 이제 출연을 했을 때 이전하고 다르게 녹화 방송이기도 했고 카메라 앵글을 거의 이제 드라마를 찍듯 너무 다양한 각도의 앵글을 써서 이건 조민을 의도적으로 너무 띄우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 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녹화였으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생방송인데 카메라를 진짜 어마어마하게 동원을 했어. 예? 지금 요 카메라 하나 보이고, 예, 카메라가 한 대, 예, 여기 두 대, 이재명 대표 뒤편에서 요 앞에 또 영상이 보이는, 예, 그 계엄 당시에 자료 화면이 보이는 이런 영상을 틀어주면서 이런 이제 연출. 카메라가 한 대, 두 대, 요게 세 대, 그죠? 네 대. 네 대가 아니에요. 이걸 둘을 한 명씩 잡았기 때문에 두 대가 플러스 되는 게 다섯 대. 또 이재명 대표 이게 숄더 샷이라고 해서 김어준의 어깨를 걸쳐서 숄더로
요것도 이제 여기 제가 또 옛날에 영화 감독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요게 이제 피사체를 살리는 앵글인 거예요. 여기를 이제 그 핀 아웃 시키죠. 예, 초점을 이제 흐리게 해가지고 피사체를 이제 돋보이게 찍어주는 거야. 예? 그래, 요게 이제 6대. 요것도 조금 다르죠, 각도가. 7대. 요거는 이제 요거하고 비슷한 장면인 것 같고요. 그죠? 7대 현재. 요거, 예, 달리라고 그래가지고, 예, 카메라가 이제 움직이면서, 무빙하면서 찍는 거지. 이런 건 이제 아이돌들, 뭐, 그 음악방송 같은 거 할 때, 이 카메라 워크를 많이 쓰잖아요. 예? 그 요거까지 8대. 그리고 이 대표 뒤에서 크로즈업으로 당기는 거. 요거는 요 화면하고 같은 것 같기도 하고, 예, 조금 달라요. 제가 보니까 앵글이. 예. 크로즈업을 당긴 것 같기도 하고, 예. 이렇게. 요거까지. 예. 최소한 제가 볼 때는 10대 정도의 카메라가 사용되지 않았느냐. 10대 정도의. 이 정도면은 뭐 뉴스공장, 유튜브에서는 카메라를 10대를 사용했다라는 건 거의 블록버스터다.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건. 영화 찍으려고 한 거지, 영화 찍으려고. 그래서 하여튼 뭐 제가 보면서 개인적으로 뭐 기분이 좋았어요. 김어준 씨가 이제 좀 정신을 차렸구나. 물론 뭐 김어준 씨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영악한 사람이라 이게 뭐 줄을 잘 쓰는 거지. 지금 이재명 대표하고 괜히 뭐 본인이 친문인네 하면서 조국 빨아주다가 진짜 좆될 뻔했잖아. 지난 총선 때. 예? 조국 역시 열심히 빨다가 김어준도 같이 세트로 갈 뻔했어요. 저 사람은 김어준 씨는 제가 볼 때는 영리한 비즈니스맨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의리를 지킬 사람이 아니다. 나는 문재인과 함께 같이 관뚜껑으로 들어가겠다. 뭐 이런 용기를 가진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이게 주판을 튕겨보니까 조국은 답이 없고 예? 서울대 법대 양대 찐따 아닙니까? 진보 찐따, 보수 찐따. 예, 한동훈과 조국. 거기에 배팅 해봐야 결국 조국 대표도 이제 구속도 됐고 이제 떡고물 떨어질 게 없는 거지. 그렇다고 김경수를 밀겠어요? 김어준이 입한국에 만약에 김경수를 밀어봐. 뉴스공장 문 닫습니다. 딸린 식구들도 많은데. 그래서 김어준은 영리한 비즈니스맨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이재명에게 예, 그죠? 모든 거를 이제 다 거는 것 같은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 김어준 씨를 제가 안 까겠다라는 건 아닌데 지금이라도 정신 차렸으니까 됐다. 이제는 그동안 이제 지은 죄도 있으니까 어떤 사적인 이익을 앞세우지 말고 이재명 정권 교체, 이재명 정부의 탄생을 위해서 본인이 어쨌건 민주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특히 민주당을 대표하는 그런 스피커이니만큼 계파를 넘어서 당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역할을 하고 방송을 했으면 한다. 근데 오늘 하여튼 뭐 그런 모습을 오늘 뭐 동접자가 거의 뭐 40만 가까이 됐죠. 예, 40만에 조금 못 미쳤던 것 같은데 40만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역할을 좀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친문하고 계속 몰려다녀봐야 예, 패족만 됩니다. 패족. 그래서 아주 김어준 씨가 정신 차려서 뭐 그나마 좀 다행이다. 예,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오늘 재밌는 얘기들 많이 나왔는데 민주당에서 이제 쇼츠로 제작했던 그런 영상들 또 같이 한번 보시고 이야기 좀 나누겠습니다. 네, 이거 제가 영상 준비에 조금 시간이 걸리죠. 이거 영상 또 오디오가 또 적으면 또 오디오가 적다고 또 난리, 크면 크다고 난리여서 확실히 준비를 해놓고 예, 내보내겠습니다. 자, 그만합시다. 자, 그럽시다. 예, 이제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도 와서 보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말씀드려도 되겠지요? 제가 약간 변했는지 세상이 잘 변하셨어요. 모르겠는데 첫 연설할 때도 당연히 저러지 않았겠어요. 예. 그때 보니까 밉더라고요. 그때는 미웠다. 밉더라고요. 그래서 막 우리 의원들이 막 반격하고 속으로 시원하다 막 그랬는데 이번에 보니까요. 예. 막 밉고 이런 느낌이 안 들어요. 제일 크게 영향을 미친 게 이 목에 칼 그냥 찔린 사건 같습니다. 전 그날 부산 그 광장에 누워서 찔린 다음에 이렇게 곧 정신을 잃고 죽겠지? 이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동맥을 안 건드려서 살았는데 삶이 덤 같더라고요. 그리고 참 이게 무상하다 이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 국회의원들 들고 막 이러는 거 보니까
얼마나 답답하겠냐. 지금 완전히 내란 세력을 몰려가지고 좀 어쩔 수 없이 막 하긴 하는데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정말로 기회를 갖게 된다면 이 국가적 과제를 취급하는 국정을 5년을 해봐요. 그 5년 정말 순식간입니다. 어떤 거냐면 보복은 보복을 불러요. 더 큰 걸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사회 그렇게 가면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숙여줘야 됩니다. 내가 먼저 숙여야 상대가 숙일 것이고. 그래서 붙여나가야죠. 그래서 저는 사실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술 한잔하고 토론도 하고 싶어요. 근데 전화를 안 받아. 네. 이재명 대표, 예. 방송 내용을. 더불어민주당 내 비명계 주자들이 연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과 정쟁이나 전망대 공식이 작가가 예, 갑자기 대혼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잠시만, 예. 기다려 주십시오. 이게 이 유튜브 방송을 제가 이제 방송에서 틀어드리면은 이게 다음 또 영상으로 자동적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돼서 예,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 이제 어제 교섭단체 연설할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고성을 지르고 항의를 할 때 이재명 대표의 이제 상당히 여유 있는 모습이죠. 그 초등학생들도 보고 있는데 그러지 마라. 예. 그러니까 뭔가 한 수 위에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왜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는지에 대해서 오늘 뉴스공장에서 이제 소회를 밝혔어요. 근데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득도한 거죠. 득도. 이제 칼에 찔리셨을 때 이제 확 모든 걸 내려놓는. 사람이 한번 죽음의 문턱을 뭐 제가 갔다 온 적은 없지만 한번 넘어갔다 오게 되면은 통달한다 그러죠. 달관의 경지에 오르게 된다. 뭐 불교 용어로 하면은 해탈하는 거죠. 해탈. 해탈의 경지에 오른 것 같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뭐 득도한 사람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냥 일개 정치인이 아니라 뭐 여야가 막 싸움질하고 뭐 이런 그 속세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느낌? 그 속세 버글버글 막 그 속세에 아글타글 하고 있는 게 자 부처님의 시각으로 이렇게 보면은 참 그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들 왜 이렇게들 싸우나. 뭐 그렇게 보일 거 아니야. 하늘에서 보면은 우리는 막 죽자사자 싸우지만 뭐 저는 뭐 신을 믿지는 않지만 만약에 신이 있다면 부처님이나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쟤들은 또 왜 저러나 그만 좀 싸우지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그런 경지에 올라간 거야. 그 모진 순환을 겪으면서 마치 제가 뭐 종종 이제 방송에서 그런 말씀 드리는데 정치인들, 지도자에게는 부활의 서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죽었다 살아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어느 경지에 올라선다는 거예요. 범인들과 다른 시각과 다른 시야가 생긴다. 근데 이재명 대표는 부활의 서사가 한두 번이 아니지 지금. 죽었다 살아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체포동의안 가결돼가지고 죽을 뻔했죠. 진짜 칼을 맞아갖고 죽을 뻔했지. 또 이번에도 만약에 계엄이 성공을 해가지고 이재명 대표 백령도로 끌려갔으면 죽는 거죠. 이렇게 죽을 고비를 짧은 기간 안에 수없이 넘어가면서 이제는 어떤 경지에 올라섰다. 득도했다. 그러니까 한심한 거지. 어리석은 중생들 저거. 안타깝고 불쌍한 거죠. 측은지심이 생기는 거야 이제. 국민의힘 애들한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제가 이제 골룸을 보면 화가 나진 않아요. 저는 사실. 뭐 그렇게 화가 나지 않아. 너무 까부니까 이제 한번 혼내주려고 그러는 거지. 화가 나질 않아. 골룸한테는. 다른 놈들한테는 이제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개소 뱀돼지들한테는 화가 나도 골룸한테 이제 화가 안 나는 건 골룸은 불쌍하잖아. 저는 뭐 그냥 잘 몰라가지고 어린 놈이 돈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저렇게 해서라도 먹고 살려고 저러나 보다. 안 됐다. 이런 생각이 든다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을 보면 드는 생각이 그런 거예요. 골룸을 보는 것 같은 거야. 저것들이 지금 내란범으로 몰려가지고 내란 세력으로 몰려가지고 다 죽게 생겼는데 저거라도 해야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아둥바둥 하는데 내가 저런 놈들한테 소리 지르면 뭐하고 화를 내면 뭐하겠냐. 이 불쌍한 놈들 측은지심이 생긴다는 거야. 그러니까 격이 다른 거야. 레벨이. 존재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제는 득도를 하게 되면 존재가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개와 사람이 개한테 화내면 안 되잖아요.
개는 사람을 보면 짖어. 어? 와! 막 짖지. 그 사람이 개가 짖는다고 같이 짖어요? 어? 야, 이 개새끼야! 막, 어? 이 새끼, 개새끼! 막 이래 안 그러잖아. 사람은, 아유, 왜 그러니? 우리 복슬이, 어? 우리 백두 왜 그러니? 이렇게 하게 되잖아. 같이 화를 안 내잖아요. 그런 이제 종의 차원이 달라졌다는 거야. 종이 달라진 거야.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개새끼들이 막 모여 있는 거고, 이재명 대표가 인간의, 혹은 그 인간 이상의 초월적 경지에서 보니까, 아유, 우리 강아지들이 많이 짖네. 아유, 우리 복슬이들 왜 짖을까? 이런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뭐 방송에서 그런 말씀 종종 드리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 정치인에서 지도자로, 누가 봐도 대한민국의 현재로선 유일무이한 지도자가 됐다. 그런 지도자의 위치에 올라가가지고 그런 하찮은 정치 자영업자들을 보니까요. 하찮은 거죠. 그냥 치근한 거지. 그런 어떤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복만사님, 이수신 장군님이 최평에서 이재명으로 옮겨 탄 듯 보였네요. 이수신 장군보다 더 센 분이 오신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또 영상 하나 또 보죠. 아주 좋은 영상들이 많아서 오늘 한 3개 정도 준비했는데 같이 보고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이제 뉴스공장에서 오늘 그 계엄 당일날 있었던 일 또 회고를 했어요. 라이브로 시민들 오라고 방송한 의원 대표님밖에 없어요. 그때 왜 그런 방송을 생각하신 거예요? 저는 사실 제 인생을 살면서 그 트라우마가 하나 있는데 그게 광주 민주화 운동입니다. 떠오르는 장면이 뭐냐면 그 방송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 여성분들. 광주 시민 여러분, 지금 태양군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모두 저쪽으로 나오셔서 시민 학생들을 살려주십시오. 우리는 끝까지 광주를 사수할 것입니다. 국회로 와 주십시오. 늦은 시간이긴 하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날도 그리고 국민들 외에는 막을 수 있는 힘은 없다. 저는 이제 또 기다리는 게 시민들밖에 없으니까요. 계속 기다리는데 소리가 점점 커지는 걸 보니까 인원수가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사실은 다 영웅들인데 정말로 눈물 난 장면은 그 탄핵 의결된 날 저녁에 집회를 갔잖아요. 제가 단상에 올라가니까 이 전체가 보이잖아요. 끝이 안 보이는 그 끝없이 이어지는 이 오색의 불빛이 미안하고 고맙고 막 해서 정말 그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면서 그리고 그 위대함들 저는 정말 국민의 위대함을 믿거든요. 네, 이재명 대표가 탄핵 당시에 더불어민주당 내 비명계 주자들이 잠시만. 연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과 견제에 나선 가운데 유시민 작가가 이들의 요 영상이 바로 이어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거 빨리 끊지를 못해가지고 또 뒤에 이제 다른 영상이 잠시 나갔습니다. 왜 유튜브 방송을 하게 됐는지 소회를 밝히고 또 국민들의 힘에 대해서 그냥 국민을 믿었던 거죠. 당시 5.18 당시의 상황이 떠오르면서 국민들에게 호소를 해야 된다.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국민들밖에 없다. 이런 마음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게 됐다. 그리고 또 국민들의 힘으로 계엄을 조기에 진압할 수 있는 내란을 조기에 진압할 수 있는 상황이 됐던 거죠. 저는 이게 이제 이재명의 정치 철학이라고 봅니다. 그 어마어마한 정치적인 돌발 상황 그리고 자신의 어떤 생명을 이런 아주 격변적인 상황이 이제 벌어졌던 거잖아요. 그때 그 순간 저도 기억을 하건데 제가 이제 10시 30분에 이 독설 라이트 방송을 하잖아요. 근데 그날 12월 3일도 10시 30분에 제가 방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방송 그 오프닝 나가고 있는 동안 채팅창에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했다. 뭐 이런 채팅이 올라오더라고. 제가 방송 시작하면 이제 다른 뭐 뉴스 자료를 못 보니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장난인 줄 알았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장난치는 분들이 많잖아. 또 이 쓸데없는 장난을 친다. 오프닝 끝나면 돌멩이 노래 끝나면 오프닝 때 화를 좀 내야 되겠다. 장난들 좀 그만 치라고 이런 거 가지고 장난치는 거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그래도 혹시나 해가지고 노래 나가고 있는 동안
봤어요. 보니까 진짜 계엄 선포한 거야, 이 미치광이가. 그래서 저도 방송은 해야 되겠고, 막 여러 가지 생각이 순식간에 막 스쳐 지나가더라고. 그리고 저도, 제가 이제 뭐 그 모태 간첩 아닙니까? 저도 이제 신변이 걱정이 좀 되는 거죠. 아, 이거 이런 일 터지면 또 제일 먼저 잡혀갈 텐데. 여기 이제 방송 지금 스튜디오에서 이쪽을 보면 창인데, 창을 계속 보면서 방송을 했어요. 혹시 계엄군이 오나, 뭐 경찰이 오나. 당시 저도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 짧은 순간에 제가 방송을 시작하고 오프닝 좀 하고 있으니까 지금 계엄 선포한 거 맞는 것 같다 막 이러면서 자료 상황을 좀 살펴보자 막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채팅창에 올라오더라고. 그러니까 윤석열 계엄 선포 그 담화가 발표되고 채 10분도 안 된 시점에 이재명 대표가 유튜브 방송을 켰어요. 정말 정광석화 같은 판단력이지. 유튜브 방송 가장 먼저 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유에 대해서 이제 아까 뉴스 공장에서 설명한 거야. 지금 이 순간에 계엄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역사적 상황에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이 상황에 내가 지금 뭘 해야 될까? 자, 그건 뭐냐? 국민이에요, 국민. 국민을 믿고 국민의 힘으로 돌파를 해야 된다. 이게 몇 분 사이에 이 생각이 든 거야. 그리고 국민들이 국민의 힘으로 돌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의도에 국민들이 모여야 된다. 여의도에 국민들이 모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튜브 방송밖에 답이 없는 거지, 그 시간에. 빨리 유튜브 방송부터 켰고, 이재명 대표가 유튜브 방송을 신속하게, 그죠? 신속하게 켰기 때문에. 또 그 당시에 그 김혜경 여사의 역할도 컸죠. 예, 김혜경 여사가, 차 운전을 해준 덕분에 국회로 이동하면서 국민들에게 여의도로 모여달라고 호소를 했고, 이재명 대표가 도착하기도 전에 또 먼저 도착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국회에 들어갈 수 있었고, 국민들이 그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계엄군도 막아낼 수 있었던 거죠. 만약에 유튜브 방송을 안 켜고 이 대표가 그냥 급한 마음에 국회로 가셨으면은 계엄군에게 체포됐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았어요. 유튜브 방송을 킨 것이 신의 한 수가 된 거지. 그런데 왜 유튜브 방송을 생각해냈는가? 그거는 이재명의 정치 철학과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국민 주권주의예요. 국민 중심주의. 정확히 표현하면 이재명 대표의 정치 철학은 국민 중심주의야. 모든 매사를 국민을 중심에 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국민의 이익을 중심에 놓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계엄을 선포했어? 자,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돼? 국민의 힘으로 해결해야 돼. 이거 국민의힘 당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국민의 힘이 아니면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어. 그럼 국민들을 모아야 되겠네? 유튜브 방송 켜. 이게 마치 AI처럼 순식간에 다다다닥. 지금 우리가 지나서 얘기를 하니까 그게 쉬운 판단 같지. 제가 만약에 이재명 대표와 같은 위치에 있었다면 우왕좌왕했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우왕좌왕해. 그 민주당 의원들도 다 국회로 모이자 이 생각만 했지. 국민들을 모아야 된다는 생각 못 했잖아. 이게 결정적인 장면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저 정광석화 같은 판단력이 없었다라면 무조건 국민을 믿고 국민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라는 그러한 정치 철학이 없었다라면 우리는 지금 그저 계엄 상태에서 뭐 지금도 고통받고 있을 거예요. 지금도. 네. 마지막 영상을 보내드려야 되는데. 해제되고 나서 그래. 예. 눈물 흘린 이유 이제 이재명 대표가 계엄 당일에 눈물 흘린 이유를 밝혔는데, 예. 요것도 좀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나온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뭐 짧은 영상이니까, 예. 나왔더라도 또 여러분들이 감동을 다시 한번 느껴보시죠. 해제되고 나서 그래서 긴장해서 숙식하시다가 눈물 나신 적 있으세요 혹시 오늘? 제가 그 밤에 잠을 못 자니까요. 잠을 잘 수가 없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국회 담벼락을 제가 많이 돌아봤어요. 근데 거기 보면 나가지는 못하고.
잠깐 나가고 앞에 살짝 들어오면 되니까 문 앞에만 싹 이렇게. 예. 근데 거기 철문을 끌어안고 젊은 자는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아, 철문 그 창살을 잡고 이렇게 아, 자는 거예요. 개제된 이후에 해지 전에. 해제 그러니까 전에? 계엄 시도하고 탄핵 의결 전에. 아, 탄핵 한 해 만에 막 끌고 탄핵 계엄 해제는 됐는데 탄핵하기 전에 탄핵하기 전에 그걸 지키는 그 국회 다시 들어올까봐 그 밤새도록 혹시 끌려갈까봐 끌어안고 창살에 손 끌어안고 이러고 자 그런 장면들이 있었어요. 많았습니다. 많았어요, 그것도. 그래서 제가 막 길바닥에 자고 그래서 제가 그 텐트를 쳐주라고 했죠. 밤샘용 텐트를. 그건 우리 거기 했겠다. 예. 그걸 계속 이제 다니면서 보고 또 불편한 게 없는지 챙겨보고 그랬는데 정말로 눈물 난 장면은 계엄 해제 탄핵 의결된 날 저녁에 집회를 갔잖아요. 그때 나오셨죠, 그때. 예. 예. 그때 엄청 추웠어요. 맞아요. 그게 눈물인지 추워서 나온 눈물인지 모를 건데 제가 단상에 올라가니까 이 전체가 보이잖아요. 예, 예. 응원봉들. 응원봉 저 끝까지 끝이 안 보이는 네. 그날 엄청나게 많았지 않습니까? 그 끝없이 이어지는 이 오색의 불빛이 그 뭐라고 환상적이더라고요. 그리고 막 미안하고 고맙고 막 해서 정말 그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났었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함들 저는 정말 국민의 위대함을 믿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 수사가 아니고 믿을 게 거기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는 맞아요. 그때도 사실은 믿을 건 국민밖에 없으니까. 네, 이재명 대표 가장 눈물이 났던 두 가지 장면 회고를 했어요. 두 가지 다 국민과 관련돼 있는 거죠. 제가 이재명의 정치 철학은 국민 중심주의다. 뭐 믿을 게 국민밖에 없으니까 그 말도 맞아요.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부터 지금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자 국민들 지지자들만 믿고 온 거지. 뭐 본인이 백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뭐 계파가 있습니까? 보스가 있습니까? 그냥 오롯이 자신의 힘만으로 이 자리까지 왔잖아. 근데 아무리 뛰어난 정치인이라고 해도 혼자의 힘만으로는 대통령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재명에게는 가장 강력한 동지들이 있었지. 그게 누구냐? 국민들이에요. 당원들, 지지자들, 개딸들. 제가 뭐 이제 그 예전에 송가혁 이재명 대표 이제 온라인 지지그룹 뭐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너무 과격해가지고 문제도 많이 일으켰고 하긴 했는데 그때부터 그러니까 2017년 대선 때부터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은 이 지지 강도가 역대 어느 정치인보다 강했어요. 그래서 또 문제가 된 거야. 송가혁도. 그러니까 너무 열광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과하게 표출이 돼서 이제 다른 이제 지지자들 혹은 뭐 다른 계파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못마땅한 거지. 그래서 이제 친문들한테 이제 핍박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송가혁 그때 이제 송가혁 때 이재명 대표 지지하시는 분들도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처럼 성장을 한 거지. 우리 지지자들도 같이 성장한 거예요. 같이 이재명과 함께 성남시장 때부터 같이 성장해갖고 경기도 지사가 되니까 또 안목이 달라지고 당대표가 되니까 또 안목이 달라지고 제가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대선 때부터 이제 방송을 쭉 해오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다 이재명 대표를 열렬하게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 시청자들은 뭐 다 그렇다고 봐야지 거의 다. 근데 바뀌는 게 느껴져. 제가 방송을 이렇게 쭉 하면서 우리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이 성장을 하는구나. 진화를 하는구나. 이거를 느낍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게는 자, 이 사람들밖에, 국민들밖에, 지지자들밖에, 개딸들밖에 믿을 게 없어요, 지금. 지금도 뭐 친명이니 하지만 뭐 완성된 형태, 과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의미의 지금 개파는 아니에요. 그냥 의원들 각자가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고 이재명 대표와 함께하고 뭐 이런 거지. 딱 일사불란한 개파의 수장이 있고 이재명이라는 수장이 있고 거기가 뭔가 그 비공적인 어떤 그 당
의견 그룹이 있고 조직이 있고 예? 그 조직에서 뭐 일사불란하게 뭐 어떤 결정을 내려가지고 의사결정을 내려가지고 어떤 정치 행위를 하고 이런 의미의 계파 조직은 없어요. 이재명 대표는 그냥 친 이재명 의원들이 있는 거야. 이재명 대표를 좋아하는 의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오롯이 이 국민들만 믿고 국민들의 힘으로 이 자리에 온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걸 이제 국민 중심에 놓고 생각하는 게 이제는 체현됐다고 그래. 체화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생활이 된 거야. 자기의 삶이 된 거야. 그래서 아까 뭐 그 유튜브 방송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얘기하는 장면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장 먼저 국민을 생각한다. 문제가 생겼을 때 국민들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국민들에게 부탁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정치 역정을 오랫동안 걸어오다 보니까 이제 그게 체화가 돼서 체현이 돼서 하나의 그 이재명의 DNA가 됐다고 그럴까요? 예, 국민이라는 DNA가 이제 새겨져 있는 거야. 몸에. 그래서 직관적으로 즉자적으로 반응을 해요. 그냥 조건 반사가 돼버린 거예요. 이재명은. 뭔 일이 생겼어? 아 국민. 뭔 일이 생겼어? 아 국민. 이제 그런 경지에 올라왔다. 그래서 이제 아까 가장 눈물이 났던 두 가지 장면. 예,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철창을 부여안고 그 추운 날 올겨울 얼마나 추웠습니까? 탄핵 때까지 그걸 지키고 있는 우리 청년들. 뭐 이건 눈물이 안 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응원봉의 바다. 이것도 다 국민과 연관된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제는 이재명 대표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지도자로서 자리매김 오롯이 이제 자리매김 하게 됐구나. 진짜 이제는 이재명이 대통령을 할 때가 됐구나. 지난번 대선 때 우리가 아깝게 패배해서 뭐 윤석열이 집권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고생하긴 했지만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하잖아요. 저는 오히려 제가 대선 끝나고 아마 그때부터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기억을 하실 거야. 그런 말씀을 드렸어. 이게 하늘의 뜻인 것 같다. 이번에 대선을 패배한 것이 하늘의 뜻이다. 오히려 잘된 일일지도 모른다. 만약에 아무 기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됐다라면은 문재인 시즌2가 됐을 수도 있어요. 당은 수박들이 다 장악한 상태에서 청와대에서 외롭게 홀로 싸우는 상황이 청와대 안에 이재명이 갇혀버리는 거지. 근데 전 이게 진짜 하늘의 뜻이 있었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은. 그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재명은 더 강해지고 더 영리해지고 더 원숙해지고 우리 이재명 지지자들도 더 강해지고 더 넓어지고 더 노련해지고 세련돼지고 민주당도 수박당에서 이제는 개혁당으로 변모를 하고 민주당 의원들 한 사람 한 사람도 만약에 그냥 대선을 이겼으면은 또 그 뭡니까 뭐 김경수 뭐 그 친문들이 당대표하고 지들끼리 공천 나눠주고 그럼 또 그 나물에 그 밥인 거예요. 봉화영명님, 최평님 덕분에 깨어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네, 저도 감사드립니다. 오히려 잘 됐다 지금. 이제는 이재명 대표가 진짜 성공한 대통령으로서 갈 수 있는 3년 동안 그 길이 딱 닦여진 거야 지금. 그래서 이제는 진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셔도 될 때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